뱃살이 건강에 안 좋은 건 다 알죠. 혈관에 치명적이라는 것도 알고요. 근데 왜 우린 그걸 알면서도 못 뺄까요? 진짜 그래요. 다이어트 하다 말고 헬스장 등록만 하고 또 야식 생각나고 내일부터만 100번은 외쳐봤을 겁니다.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몸이 안 따라주는 이유, 정말 의지가 약해서일까요? 그리고 제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가지 사실을 깨닫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뱃살은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방식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혈관도 살도 습관 하나로 바뀔 수 있다는 것.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같이 하신다면 나도 이젠 뺄 수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 비결을 공개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뱃살은 내장 지방이 쌓였다는 신호이며 이는 우리 몸의 대사 이상이 시작되었다는 적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먹은 만큼 몸을 쓰지 않아서 단순히 살이 찐다고 생각하면 안 되며 체외로 빠져나갈 수 없는 독소들이 몸에 쌓여 환경 호르몬에 의해 살이 찐다는 개념을 잡아야 합니다. 과잉 에너지 섭취가 지방으로 축적되어 결국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것이 비만이라는 것이죠. 내장 지방은 단순히 뱃속에 쌓인 지방 덩어리가 아닙니다. 간에 기름이 끼기 시작하면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으면서 혈당이 올라가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등 대사 이상이 초래됩니다. 이는 결국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지방간을 악화시키며 뱃살이 더 나오고 당뇨,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방간은 초기에 관리하지 않으면 큰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상하죠? 뱃살이 건강에 안 좋은 거 누구나 다 알아요. 혈관에 기름이 끼고 혈당이 올라가고 결국엔 고혈압, 당뇨, 심근경색까지. 이런 얘기 수십 번 들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여전히 야식 앞에서 무너지고 운동은 내일부터로 미루고 배를 쓸어내리며 이제 진짜 뺄 거야만 몇 년째 반복할까요? 의학서적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몸이 그리고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걸 좋아합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내장 지방은 빠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쌓이죠. 혹시 또 위험한 상황이 올까봐 몸이 지방을 더 붙잡는 겁니다. 게다가 내장 지방은 호르몬을 만들어 우리 뇌를 속입니다. 배고프다는 신호를 자꾸 보내죠. 그게 진짜 배고픔이 아니라 내장 지방이 보내는 기만의 신호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늘 빼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다가갑니다. 하지만 의무로 시작한 변화는 오래가지 않아요. 진짜 변화는 공포가 아닌 이해와 공감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지금껏 잘못된 방식으로 싸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바뀌어야겠죠. 어떻게 해야 내 몸과 마음을 내 편으로 만들어 내장 지방과 혈관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을까? 내장 지방과 뱃살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바로 식습관 개선입니다. 과당이 간에서 중성 지방으로 비축되어 지방간의 중요한 원인이며 탄수화물 역시 신체 활동량 대비 과잉 섭취될 경우 지방간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박사들은 경고합니다. 특히 과일 주스는 식이섬유가 제거되어 당 흡수가 빨라지므로 지방간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방간 개선을 위해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며 포화지방 함량이 적은 기름기 없는 육류나 식물성 단백질 콩류, 두부를 추천합니다. 브로콜리, 시금치와 같은 녹색 채소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칼이 간의 재생회복에 도움을 주고 장내 환경을 개선하여 지방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발효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여 유익균들이 몸에서 작용하는 것이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간접적으로 내장 지방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강황과 울금에 들어있는 커큐민 성분이 담즙 분비를 촉진하여 콜레스테롤 찌꺼기를 변으로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며 지방간을 악화시키는 음식으로 술과 과당, 탄수화물의 총 섭취량 과다, 과일 주스, 기름기가 많은 육류, 밀가루 음식을 박사들은 꼽습니다. 식습관 개선과 더불어 운동은 내장 지방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어떤 운동이든 지방간 개선에 도움이 되며 특히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추천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바쁜 현대인들에게 적합하며 계단 오르기 등이 좋은 예입니다. 운동만으로는 근본적인 건강 회복이 어려우며 최소 2주에서 3주 정도는 안 먹어야 할 것들을 제한하며 몸을 회복시킨 후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62세의 박진수 씨는 늘 배를 가리고 다니셨습니다. 당뇨 초기 진단, 고지혈증, 뱃살 때문에 늘 자존감이 낮았죠. 병원에 오실 때마다 고개를 푹 숙이셨어요. 의사 선생, 저는 그냥 이렇게 늙어가는 거죠. 뭐 하셨죠?
그랬던 분이 어느 날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밤에 잘 자요. 그리고 이상하게 아침에 산책하고 싶더라고요. 그날 처음으로 와이셔츠 단추를 윗단까지 잠그고 오셨어요. 2달 만에 내장지방 수치는 22% 감소, 공복 혈당 정상,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 손을 꼭 잡고 병원에 같이 오셨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그분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어요. 이제야 나를 다시 찾은 것 같아요. 특히 뱃살과 내장 지방은 다이어트를 해도 잘 빠지지 않는 부위입니다. 내장 지방 제거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복식 호흡을 추천합니다. 코로 숨을 마실 때 배를 내밀고 입으로 내쉴 때 배를 최대한 안으로 당기는 복식 호흡을 하루 5분만 습관적으로 해도 내장 지방이 분해된다고 합니다. 복식 호흡은 코어 근육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되며 짧게라도 명상과 함께 실천하면 몸이 이완되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50대 후반의 이영자 씨는 2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들은 다 커서 독립했지만 영자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대요. 내 배가 이랬었나? 하지만 운동도 식단도 도무지 자신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권한 건 딱 하나, 일주일에 3번만 저녁 안 먹고 7시 이후 휴대폰 대신 일기 쓰기였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일 한 가지 쓰기. 2달 뒤 그녀가 수줍게 보여준 사진엔 허리선이 드러난 원피스를 입은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딸아이가 몰래 사준 거예요. 엄마, 진짜 예뻐졌다고? 그녀의 뱃살은 5kg 감량보다 큰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건 외로움을 버리고 자신을 다시 품은 몸이었거든요. 건강한 몸을 위해서는 식습관과 운동뿐만 아니라 간헐적 단식과 숙면도 중요합니다. 12시간 공복을 잘 지키고 7시간 이상이 숙면을 취하는 것이 신진대사를 건강하게 만들고 콜레스테롤과 혈당 수치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몸은 12시간은 신체 활동과 음식 섭취, 나머지 12시간은 휴식과 수면을 취하는 리듬을 가지고 있으며 이 리듬이 잘 유지되어야 신진대사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몸은 원래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10시간 동안은 안 먹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긴 시간 단식을 하는 것은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으므로 아침 식사를 채소, 과일식으로 바꾸거나 야식을 제한하는 등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5세 남자분 중 정말 인상 깊은 분이 한 분 기억납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통으로 앓고 누워 계셨는데 아들이 요양원을 알아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분은 눈물이 맺히며 말했습니다. 내 몸이 나를 버린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그분과 함께 한 것은 식사 시간 조정, 숨쉬기, 복식 호흡 운동, 음식 사진 찍기 딱 이 3가지였습니다. 3개월 후 걷는 속도가 빨라졌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힘도 생겼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다시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요양원에 안 갑니다. 아직 할 일이 있어요. 이들의 이야기는 특별한 유전자도 엄청난 노력도 아닙니다. 단지 내 몸을 다시 믿어보기로 한 작은 결심에서 시작된 변화입니다. 내장 지방과 혈관 문제는 절대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늘 바꿀 수 있고 그 시작은 아주 작고 사소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건강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어떤 정보가 나에게 맞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정보는 없으며 사람마다 체질이나 현재 몸 상태에 따라 필요한 정보가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특정 방법으로 효과를 본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나에게도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므로 나에게 맞는 해법을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특히 노인의 경우 무조건 탄수화물 식단을 제한하는 것보다 몸 상태에 따라 허약 체질의 경우는 지방이 많은 오리고기나 삼겹살 같은 고기를 오히려 먹어야 되고 탄수화물도 감자나 쌀밥 같은 것을 더 먹어야 합니다. 내장 지방과 뱃살을 줄이는 것은 쉽지 않은 여정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나요? 조금이라도 배가 나오거나 살이 찌기 시작했다면 내 몸의 대사 이상이 시작되었다는 적신호로 이해하고 바로 적극적인 건강관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현재까지 내용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실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혈관 건강과 비만은 먹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름진 음식 피하세요라는 말만으론 부족하죠. 정말 중요한 건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음식이 어떤 작용을 하느냐입니다. 첫째, 단맛의 함정에 주의하세요. 우리가 즐겨 마시는 과일 주스, 달콤한 커피, 심지어 시리얼과 요거트까지 겉보기엔 건강해 보여도 과당과 정제 탄수화물이 가득합니다. 이것들이 쌓이면 지방간, 고지혈증, 그리고 혈관벽에 염증을 유발하죠. 특히 과일 주스는 식이섬유는 빠지고 당분만 남기 때문에
당을 그냥 원샷으로 들이붓는 셈입니다. 정말 과일을 드시고 싶다면 껍질째 천천히 통째로 드세요. 그리고 단맛에 익숙해진 입맛은 조금씩 줄여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혈관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둘째, 살아있는 음식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아침 공복에 익히지 않은 채소나 과일을 드시면 몸 안의 노폐물을 해독하고 위장을 깨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아침 사과 한 알, 상추나 브로콜리 생채 몇 조각. 소박하지만 우리 몸은 금세 반응합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속이 편안해지죠. 아침엔 살아있는 채소와 사과를 꼭 챙기세요. 몸에 생기를 불어넣는 진짜 약 같은 음식입니다. 셋째, 혈관을 청소해주는 음식을 가까이 하세요. 자연이 준 항염식품들이 있습니다. 강황, 울금, 발효식품 이런 것들은 혈관 속 염증을 줄이고 찌든 노폐물을 밀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청국장, 동치미 그리고 요즘 주목받는 힐링 주스죠. 이 셋은 내장 청소부입니다. 제가 늘 추천드리는 식단입니다. 넷째, 전통의 지혜 속에 답이 있습니다. 기름기 줄이고 양념은 심플하게 나물 반찬, 계란, 생선, 된장국 이런 한식 위주의 식단이야말로 혈관 건강에 딱 맞습니다. 다섯째, 식사 순서와 시간도 중요합니다. 점심은 탄수화물을 든든히 활동이 많으니까요. 저녁은 단백질 위주로 가볍게, 그게 체중 조절에도 좋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한 입에 20번 이상 꼭꼭 씹기, 식사 시간은 최소 20분 이상 천천히. 이 습관 하나가 혈당, 포만감, 소화까지 바꿔줍니다. 결국 혈관을 지키는 건 특별한 약이 아니라 하루 3번의 식탁 위에서 시작되는 작은 선택들입니다. 먹는 것으로 망가진 몸, 다시 먹는 것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몸에 물어보세요. 이 음식은 내 혈관을 살리는가? 오늘도 건강한 한 끼로 나를 아껴보는 건 어떨까요? 고지혈증, 지방간, 당뇨. 이 모든 건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망가져가고 있다는 아주 정직한 신호죠. 희망이 있습니다. 하루 10분만, 딱 10분만 투자해도 몸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첫째, 하루 30분만 걸어보세요. 빠르게 숨이 찰 정도로. 그러면 혈액이 돌고 소화 기능이 깨어나며 우리 몸은 다시 리듬을 되찾습니다. 특히 식후 30분 안에 걷는 건 혈당 조절에 정말 효과적이에요.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는 기관이 아닙니다. 몸속 기름때, 콜레스테롤을 태우는 공장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하죠. 계단 오르기, 스쿼트 또는 물병 들기처럼 운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늘어나면 혈관이 젊어집니다. 셋째,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복식 호흡. 이건 단순한 호흡이 아닙니다. 복부의 내장 지방을 자극해서 지방 분해를 돕고 동시에 우리 마음도 차분하게 진정시켜줍니다. 스트레스가 많을 때, 몸이 무겁고 피로할 때 그저 3분 동안 숨만 잘 쉬어보세요. 몸이 놀랍도록 가벼워질 겁니다. 넷째, 매일 7시간 이상 자는 것, 그리고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 이것만큼 강력한 건강법은 없습니다.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는 간에서 해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는 자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몸이 다음 날을 버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 미워하지 않는 것, 조급해하지 않는 것, 이 모든 마음의 습관이 결국 우리 몸을 가장 깊은 곳에서 회복시켜줍니다. 오늘 하루 천천히 숨쉬고 부지런히 걷고 따뜻하게 잠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오래도록 살게 하는 작고도 위대한 비밀입니다. 이러한 식습관 개선을 완전히 못하겠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를 추천하겠습니다. 첫 번째, 먹는 시간만 바꿔도 몸이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뭘 먹어야 하냐고 묻지만 사실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60대 중반의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당뇨 전단계였고 내장지방 수치도 높았죠. 그분이 식단은 거의 바꾸지 않았고 단 하나, 저녁 6시 이후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처음엔 배고프다고 하셨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아침이 상쾌하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뒤엔 뱃살이 눈에 띄게 빠졌고 공복 혈당도 떨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굶기가 아닙니다. 이건 간헐적 단식이라는 과학적 리듬을 회복하는 행위입니다. 밤 10시 이후에 들어오는 음식은 내장지방으로 직행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루 3끼를 다 먹되 저녁을 조금 앞당기고 간식을 끊는 것,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두 번째, 걷기보다 쉬운 혈관 자극법입니다. 내장 지방과 혈관을 함께 잡으려면 운동을 무조건 열심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짧고 자주 심박수를 약간만 올려주는 활동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계단 1층만 걸어 올라오기, 점심 먹고 나서 5분간 제자리 걷기, TV 보면서 발끝 들어 올리기 운동 10회. 이걸 꾸준히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혈관은 펌핑 효과를 받으며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혈압도 안정되고 뇌혈류가 살아납니다. 운동은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오늘도 내 몸을 조금 움직여줬다는 감각, 그게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하고 우리를 다음 행동으로 이끕니다. 세 번째, 내장 지방이 무너지는 진짜 한 가지 스트레스 대화법입니다. 이건 잘 안 알려졌지만 내장 지방은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하루에 딱 10분, 좋아하는 사람과 오늘 내가 감사한 일을 나누는 대화를 해보세요. 혼잣말이라도 괜찮습니다. 왜냐고요? 감정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그 순간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은 떨어지고 대신 지방을 분해하는 호르몬이 활성화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50대 남성분이 계셨는데요. 스트레스가 많아 내장 지방이 심각했습니다. 제가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고마운 사람 한 명만 떠올리기를 권했죠. 웃으시더니 일주일 뒤에 오셔선 이러시더라고요. 신기하죠? 몸이 가벼워졌어요. 생각과 감정도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린 그걸 너무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 세 가지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작지만 확실한 실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과학적 변화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억지로 참고 포기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뱃살도 혈관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친구처럼 이해하고 대화하며 다룰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에서는 매일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장 지방은 조금씩 쌓일 수도 조금씩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혈관 건강도 우리의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걸어보기, 한 끼만 채소로 시작해보기, 하루 10분만 내 호흡에 집중해보기처럼 아주 작고 사소한 행동부터 시작하세요. 내 몸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은 바로 내가 나를 존중한다는 마음입니다. 지금 내 건강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작은 약속, 그것이 바로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저처럼 누군가의 이야기에서 용기를 얻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뱃살과 혈관 건강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내 삶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오래도록 행복할 그날까지 제가 옆에서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한 몸을 되찾는 여정은 때로는 힘들고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는 사람보다 노력하는 사람이 건강 수명이 20년 더 길다는 보건의료 통계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장 지방과 뱃살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것을 넘어 우리 혈관 건강을 지키고 심각한 질병을 예방하며 활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여정의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작은 실천 계획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